아유나 멘데스는 로스앤젤레스의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수놓은 도시의 불빛을 응시했다. 아래로는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고 그 사이를 수많은 자동차들이 미끄러져 지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피로했지만 동시에 날카롭고 흔들림 없는 지성을 담고 있었다. 오늘 하루는 국제인권변호사회의에서 중요한 기조연설을 하고 밤늦게까지 복잡한 법률 안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강철 같은 의지를 지닌 여인이었지만 이따금씩 찾아오는 고독감은 그녀를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아유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법조계에서 최정상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인권 옹호와 불의에 맞서는 용감한 투쟁의 대명사였다. 특히 인종차별과 관련된 사건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그녀의 논리는 철저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정의의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러나 그녀는 이 사회에 뿌리 깊게 박힌 인종차별이라는 암묵적인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성공은 수많은 편견과 싸워 얻어낸 것이었다.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가운을 걸친 채 침대에 앉아 내일 회의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고요함이 스위트룸을 감싸고 있었고 오직 노트북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만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집중하고 있었다. 내일 있을 연설은 그녀의 법률 경력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터였다. 바로 그때였다. 쿠앙쿠앙쿠앙. 갑작스러운 문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너무나도 크고 거칠어서 문이 부서질 것 같았다. 아유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높였다. 이런 고급 호텔에서 이토록 무례하게 문을 두드리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경찰이다 문 열어 밖에서 들려오는 거친 목소리에 아유나는 의아했다. 경찰 무슨 일이지? 그녀는 침착하게 인터폰을 들었다. 누구십니까? 왜 이렇게 무례하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아유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단호하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문 열어. 문 안 열면 강제로 들어간다. 다른 목소리가 덧붙여졌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어떤 설명이나 정당성도 없이 오직 권위적인 명령과 위협만이 담겨 있었다. 아유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열기 전에 재빨리 휴대폰을 집어들고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자신의 변호사 친구인 이 선생에게 긴급 문자를 보냈다. 긴급 상황. 호텔방 앞에서 경찰들이 수상하게 행동하고 있음. 로스앤젤레스 시내 55555 호텔 55555 호실. 연락 바람. 그녀가 휴대폰을 들고 현관문으로 다가갔을 때였다. 구왕. 문이 부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현관문이 활짝 열렸다. 4명의 경찰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위협적인 기운이 역력했다. 그들은 마치 흉악범을 잡으러 온 것처럼 권총에 손을 얹은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그들 중 한 명은 특히 키가 크고 덩치가 컸으며 그의 얼굴에는 짙은 경멸감이 드러나 있었다. 그는 인종차별적인 시선으로 아유나를 훑어보았다. 네오지 이 방에 숨어있던 여자. 가장 앞서 들어선 경찰관이 아유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칠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아유나를 범죄자로 단정하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다. 아유나는 침착하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리고 당신들은 누구시죠? 무슨 영장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들은 지금 제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아유나의 말에 비웃음을 날렸다. 우리가 영장까지 보여줘야 할 것 같나? 우리는 신고를 받고 온 거야.
이 방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제보가 있었어. 이봐, 이 여자 수색해. 아유나는 분노의 치를 떨었다. 마약 거래 터무니없는 누명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마약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인 편견과 혐오가 담긴 행위였다. 그들은 그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범죄자로 몰아쓰고 있었다. 당신들 지금 제 혐오스러운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장 없이는 저를 수색할 수 없습니다. 아유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그들의 모든 언행과 행동을 녹화하고 있었다. 경찰관은 아유나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눈을 부릅떴다. 감히 우리를 촬영해 당장 그 휴대폰 내놔 증거 인멸하려는 거 아니야. 그는 아유나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아유나는 재빨리 손을 피했다. 이것은 제 정당한 권리입니다. 당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기록할 권리요. 당신들은 지금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아유나 멘데스입니다. 인권 변호사 아유나 멘데스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국제적인 인권 변호사를 상대로 불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법정에서 밝혀질 겁니다. 아유나의 말에 경찰관들은 잠시 주춤했다. 그들은 아유나의 이름과 직업을 듣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그녀가 이토록 침착하고 당당하게 자신들에게 맞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듯했다. 그들은 그녀가 그저 평범하고 겁에 질린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일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아유나 멘데스라고? 그게 누구야? 너희들이 아무리 유명한 변호사라고 해도 법 위에 설 수는 없어. 한 경찰관이 애써 자신의 당황함을 감추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섞여 있었다. 아유나는 경찰관들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불의에 맞서는 정의감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피하지 않을 것이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인종 차별적인 행태를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줄 것이었다. 그녀의 다음 행동은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릴 것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무모한 행동에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아유나 멘데스의 단호한 선언은 호텔 스위트룸을 침범한 경찰관들을 잠시 멈칫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오만함 대신 당황스러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그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유나는 그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다. 그녀의 침착함과 날카로운 지성은 그들을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봐, 아유나 멘데스, 그게 누구든 간에 우리는 지금 너를 의심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이봐, 너의 휴대폰을 압수해야겠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가장 덩치가 크고 거칠게 굴었던 경찰관 김경희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편견과 함께 통제하려는 욕구가 가득했다. 아유나는 휴대폰을 놓지 않고 침착하게 응수했다. 증거요. 무슨 증거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으며 당신들의 모든 행동은 법적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단 침입, 불법 수색,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위협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김경희는 아유나의 말에 더욱 격분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그는 아유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이 빌어먹을 여자가 끝까지 버티는군. 우리가 누군지 알고 감히 개기려는 거야, 이봐.
당장 체포해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해 2명의 다른 경찰관이 아윤에게 달려들었다. 그들은 그녀의 팔을 잡고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다. 하지만 아윤아는 예상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그들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그들을 피해 욕실로 향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민첩했다. 꼼짝마 거기서 경찰관들이 소리치며 그녀의 뒤를 쫓았다. 아윤아는 욕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재빨리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 녹화되고 있는 영상과 음성 기록이 이 모든 상황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 불의를 반드시 세상에 알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밖에서는 경찰관들이 욕실 문을 부수려 애쓰고 있었다. 당장 문 열어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간다. 아윤아는 문이 부서지기 전에 자신의 변호사 친구 이 선생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이 선생은 그녀의 긴급 문자를 받고 걱정하고 있었다. 아윤아, 무슨 일이야? 방금 내 문자 받고 놀랐어. 이 선생, 지금 제가 묵고 있는 호텔방에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영장도 없이 무단 침입해서 마약 거래 혐의로 저를 체포하려 하고 있어요. 명백한 인종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욕실에 숨어서 이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제 휴대폰으로 당신에게 이 모든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테니 즉시 언론과 인권단체에 연락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호텔로 와서 저를 구해주세요. 문이 곧 부서질 것 같아요. 아윤아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침착하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알았어. 아윤아, 내가 당장 조치를 취할게. 절대 포기하지 마. 곧 갈 거야. 이 선생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아윤아는 이 선생과의 통화를 마친 후 휴대폰을 욕실 거울 뒤에 있는 틈새에 단단히 고정시켰다. 그녀는 문이 부서지는 순간에도 영상이 계속 녹화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경찰관들과의 대결에 대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었다. 꽁꽁 꽝. 결국 욕실 문이 부서지고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아윤아를 발견하고는 격분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이 빌어먹을 계집애가 김경희는 아윤아의 팔을 거칠게 잡고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폭력적인 의도가 담겨 있었다. 아윤아는 벽에 부딪혔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들은 지금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나중에 당신들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겁니다. 나는 아윤아 멘데스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똑똑히 기억하세요. 닥쳐 인연을 끌어내. 김경희가 소리쳤다. 경찰관들은 아윤아를 욕실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그녀는 그들의 손길을 뿌리치려 애썼지만 3명의 건장한 남자 경찰관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그녀를 거칠게 끌고 나갔고 그녀는 그들의 폭력에 의해 몸 곳곳에 멍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휴대폰이 계속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들은 아윤아를 거실 한가운데에 내던지고 방 안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랍을 뒤지고 옷장을 열고 침대 시트를 들춰내며 마약과 관련된 증거를 찾으려 애썼다. 그들의 행동은 무모하고 난폭했다. 방 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점차 초조함과 당황스러움이 서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김경희는 아윤아를 향해 다시 다가왔다. 어디 숨겼어? 어서 불어. 어디에 마약을 숨겼냐고. 아윤아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뒤져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당신들은 오직 저의 피부색 때문에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려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들의 인종차별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릴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경찰관들은 더욱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실수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거대한 스캔들로 번질 수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가 정말로 유명한 인권 변호사라면 그들의 경력은 물론이고 소속 경찰서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바로 그때 호텔 로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호텔 지배인과 함께 이 선생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아유나의 방으로 달려왔다. 이 선생은 아유나의 문자를 받고 곧바로 언론에 제보했던 것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아유나 멘데스, 변호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경찰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김경희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당황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동이 이제 세상에 공개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유나의 얼굴에는 차분한 승리감이 서렸다. 그녀는 이제 그들에게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호텔 스위트룸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들이닥치자 김경희를 비롯한 경찰관들은 혼비백산했다. 그들은 아유나 멘데스가 이토록 빠르게 상황을 역전시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당황스러움과 분노, 그리고 체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고 카메라는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김경희님, 왜 영장도 없이 호텔 방에 침입한 겁니까? 인종차별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나 멘데스 변호사님께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입니까? 김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차마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불법적인 행동을 변명할 수 없었다. 그의 동료 경찰관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마치 얼어붙은 조각상처럼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무모한 행동이 이제 거대한 스캔들로 번질 것임을 직감했다. 이 선생은 아윤에게 다가가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아윤아, 괜찮아. 다친 곳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다. 아유나는 이 선생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 녹화된 모든 증거를 기자들에게 넘겼다. 기자들은 아유나의 휴대폰 속 영상을 확인하고 더욱 격분했다. 영상 속에는 경찰관들이 영장도 없이 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장면, 아윤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하는 장면, 그리고 방안을 난폭하게 수색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특히 김경희의 인종차별적인 발언들은 충격을 더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아유나 멘데스라는 이름과 함께 경찰의 인종차별적 권력 남용이라는 헤드라인이 모든 뉴스 채널을 뒤덮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인권단체들은 일제히 경찰의 부당한 행위를 비난했다. 서울의 시민들은 물론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인종차별적 공권력 남용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졌다. 경찰청은 즉각적으로 해명 자료를 발표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다.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경찰청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김경희를 비롯한 해당 경찰관들은 즉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내부 감사에 돌입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은 행동이 불러온 엄청난 파급력에 경악했다. 아유나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복수심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과 공권력 남용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싶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불의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다. 몸 곳곳에 멍이 들었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다. 그녀는 병실에서 이 선생과 함께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아윤아, 이제 경찰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야. 그들은 어떻게든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싶어 할 거야. 아마 너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어. 이 선생이 말했다. 아윤아는 고개를 저었다. 합의는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법정에서 밝힐 겁니다. 김경희와 그들을 비롯한 모든 가해자들이 정당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경찰 조직의 근본적인 개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김경희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찰 조직 전체에 뿌리 깊게 박힌 인종차별과 권력 남용의 문화를 바꾸고 싶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믿었다. 아윤아는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침착하고 논리적인 언어로 자신이 겪었던 불의를 설명했고 경찰의 인종차별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증거들을 다시 한번 공개하며 철저한 수사와 법적 처벌을 촉구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그녀는 정의를 위한 투사로 추앙받게 되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김경희와 그를 비호하려 했던 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그들은 아윤아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의 주장을 거짓으로 만들려 시도했다. 그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아윤아의 과거 약점들을 파헤치려 했고 그녀를 정의를 가장한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로 매도하려 했다. 하지만 아윤아는 이미 사회적으로 너무나도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었기에 그들의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다. 아윤아는 경찰 조직의 숨겨진 그림자를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경찰 내부의 양심적인 제보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인종차별적 행위로 피해를 입었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김경희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폭력적인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그때마다 동료들의 비호로 처벌을 피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의 뒤에는 강력한 내부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 아윤아는 이 선생과 함께 이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경찰의 부당한 관행들을 밝혀낼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적인 피해 사건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그녀는 시스템적인 문제점을 파헤치고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녀는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의 전문가들과 연대하여 경찰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했다. 그들의 목표는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고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밤늦게까지 그녀는 서재에서 수많은 법률 서류와 경찰 내부 보고서를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피로했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벽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이 어둠 속에서 진정한 빛을 찾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유나 멘데스는 호텔 사건 이후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김경희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부당한 행위를 세상에 폭로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그녀는 경찰 조직 깊숙이 뿌리내린 인종차별과 권력 남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선생과 함께 경찰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의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 연대는 법조계 인사들,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인종차별적인 수사 관행,
그리고 내부 비리 등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아유나는 이 연대의 중심에서 자신의 뛰어난 법률 지식과 강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불의를 바탕으로 다른 피해자들이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만들고자 했다. 아유나는 자신의 넓은 인맥을 활용하여 언론과 시민단체들을 움직였다. 그녀는 주요 방송국의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날카로운 비판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국민들은 아유나의 용기에 찬사를 보냈고 그녀는 불의에 맞서는 정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경찰 조직은 그녀의 행동에 쉽게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경찰청은 아유나의 주장을 과장된 피해의식으로 몰아가며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 그들은 김경희의 행동이 개인의 일탈일 뿐 경찰 조직 전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언론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를 요청했고 아유나와 시민연대의 활동을 폄훼하려 시도했다.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김경희를 비호하는 강력한 세력이 존재했다. 이들은 김경희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던 고위 간부들로 그들의 부패와 비리 또한 김경희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은 아유나가 자신들의 추악한 진실까지 파헤칠까 두려워 그녀를 침묵시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아유나의 사생활을 캐내고 그녀의 약점을 찾아내 명예를 훼손하려 했다. 익명의 협박 전화와 메시지가 아유나에게 쏟아졌고 그녀의 주변에는 수상한 인물들이 맴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아유나의 사무실에 의문의 남성들이 침입하여 서류들을 뒤지고 컴퓨터를 해킹하려 했다. 다행히 아유나는 미리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놓았기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은 그녀에게 큰 경각심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더욱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선생은 아유나에게 신변 보호를 위해 경호원을 고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유나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문 경호팀을 고용했다. 아유나는 이 모든 위협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강한 결의를 다졌다. 그녀는 경찰 내부의 비리와 인종차별적인 관행을 밝혀내기 위해 은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경찰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도움을 받아 과거 경찰의 부당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지만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였고 경찰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아유나는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그들의 증언을 꼼꼼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그녀는 그들의 상처를 보듬고 그들이 다시 사회에 나설 수 있도록 정신적인 지지자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노력은 많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들은 아윤에게 자신들의 끔찍한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특히 그녀는 과거 김경희에게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하고 부당하게 체포되었던 한 아프리카계 이민자 미켈을 만나게 되었다. 미켈은 김경희의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고 이민자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아유나는 미켈의 이야기를 들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 미켈의 증언은 김경희의 인종차별적 폭력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아유나는 미켈에게 용기를 주며 말했다. 미켈 씨,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김경희의 추악한 행위를 세상에 알리고 그에게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당신의 편에 서서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미켈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아유나의 진심 어린 눈빛과 단호한 의지에 감동하여 마침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증언은 경찰 내부의 비리와 인종차별적인 관행을 밝혀내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터였다. 아유나는 미켈의 증언과 함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그리고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거대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이 보고서를 언론과 법무부, 그리고 국회에 제출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죽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경찰 조직의 어둠을 걷어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유나의 서재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세력과 맞서 싸우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정의에 대한 불굴의 의지와 인종차별에 맞서는 강인한 정신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싸움의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아유나 멘데스는 수집한 모든 증거와 증언들을 하나의 거대한 보고서로 완성했다. 이 보고서는 김경희를 비롯한 경찰관들의 호텔 침입 사건뿐만 아니라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수많은 인종차별적 행위와 권력남용의 사례들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특히 미켈의 증언과 아유나의 휴대폰에 녹화된 생생한 영상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아유나는 이 선생과 경찰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대규모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그들은 서울 시내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인 시청 앞 광장을 기자회견 장소로 택했다. 그녀는 이 기자회견이 단순한 폭로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기자회견 당일, 광장은 수많은 기자들과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마이크가 아유나가 설 단상을 향하고 있었다. 아유나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강철 같은 의지와 정의감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함께 시민들의 환호성을 불러일으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유나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힘있고 명확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개인이자 인권 변호사로서 제가 겪었던 불의를 여러분께 고백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권력 남용과 인종차별이라는 구조적인 병폐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녀는 호텔에서 겪었던 끔찍한 순간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경찰관들이 영장도 없이 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그녀를 마약 사범으로 몰아쓰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사실을 폭로했다.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 녹화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김경희의 오만한 표정, 거친 언행, 그리고 방안을 난폭하게 뒤지는 모습은 모든 이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특히 김경희가 아윤에게 던진 인종차별적 욕설은 광장을 분노로 들끓게 만들었다. 이어서 아유나는 미켈을 단상으로 불렀다. 미켈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아유나의 격려에 힘입어 용기를 내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 김경희에게 당했던 부당한 체포와 폭행,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모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트라우마와 함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미켈의 증언은 김경희의 반복적인 인종차별적 행태와 경찰 조직 내 비호 세력의 존재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아유나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과 함께 경찰 내부의 비리 및 부당한 관행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김경희 개인의 일탈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 경찰 조직에 뿌리 깊게 박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찰청에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김경희를 비롯한 가해자들의 즉각적인 해고, 그리고 경찰 조직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모든 언론 매체는 아유나의 기자회견 내용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고, 그녀의 용기와 진실에 대한 찬사가 쏟아졌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경찰 개혁과 인종차별 철폐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소셜미디어는 아유나를 지지하고 경찰을 규탄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다. 경찰청은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다. 그들은 더 이상 진실을 은폐하거나 여론을 조작할 수 없었다.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정치권에서도 경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경찰청장은 다시 한번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김경희를 비롯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약속했다. 김경희는 모든 직무에서 해제되었고 구속 수감되었다. 그의 뒤를 봐주던 고위 간부들 또한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여전히 아윤에 대한 반발과 음모가 이어졌다. 김경희의 지지자들은 익명으로 아유나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그녀의 과거를 캐내어 약점을 찾으려 했다. 그들은 아유나를 극단적인 인권 운동가로 낙인 찍으려 했고, 그녀의 주장을 과도한 피해의식으로 몰아가려 했다. 하지만 아유나는 이 모든 음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주장이 명백한 사실과 증거에 기반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아유나는 경찰 조직의 숨겨진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경찰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와 함께 경찰 내부의 비리와 인종차별적인 관행에 대한 추가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과거 부당하게 해고된 경찰관들, 그리고 내부 비리에 대해 양심 선언을 하려 했지만 침묵해야 했던 이들을 찾아가 그들의 증언을 확보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녀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피로를 안겨주었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싸움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진실이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녀는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투쟁은 이제 최고조에 달했다. 아유나 멘데스의 기자회견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고, 김경희와 그를 비호하던 경찰 내부 세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졌고, 정치권에서도 경찰 개혁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다. 결국 경찰청은 김경희를 비롯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아유나는 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김경희 측 변호인단은 아유나의 주장을 과장된 피해의식으로 몰아가며 그녀가 과거에도 경찰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 했다. 그들은 호텔방의 마약 밀수와 관련된 익명의 제보가 있었음을 강조하며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아유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아유나는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이 선생과 함께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각 증거가 김경희의 범죄 행위를 어떻게 명확하게 입증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그녀의 휴대폰에 녹화된 생생한 영상과 음성 기록은 그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영상 속 김경희의 인종차별적 발언과 폭력적인 태도는 배심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켈의 증언 또한 재판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김경희에게 당했던 끔찍한 경험을 용기 있게 털어놓았다.
그의 진심 어린 증언은 배심원들과 방청객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미켈의 증언은 김경희의 인종차별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단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아유나는 이 모든 것을 통해 김경희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그를 비호하고 은폐해온 경찰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점까지 파고들었다. 그녀는 과거 김경희에게 피해를 입었지만 침묵해야 했던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들을 법정에 제출하며 경찰 내부의 침묵의 카르텔이 어떻게 작동해 왔는지 폭로했다. 그녀는 경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며 단순한 재판을 넘어 사회 개혁을 위한 투쟁으로 이끌어갔다. 김경희 측 변호인단은 아유나의 철저한 준비와 증거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아유나의 날카로운 반박과 논리적인 질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김경희 자신도 증인석에서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아유나가 제시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좌절감과 함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재판은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진행되었고 매일 아침 재판 결과가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아유나의 용기와 정의감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녀는 인종차별과 불의에 맞서는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녀의 승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는 날이었다. 법정은 숨죽인 채 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판사는 김경희와 그의 동료 경찰관들이 영장 없는 불법 침입, 불법 수색, 폭행, 그리고 인종차별적 행위로 유죄임을 선고했다. 김경희는 모든 직무에서 해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뒤를 봐주던 고위 간부들도 직위 해제 및 징계를 받았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 조직 개혁을 약속해야 했다. 민사소송에서도 아유나는 승리했다. 법원은 그녀에게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으며 이는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되었다. 아유나는 손해배상금의 대부분을 인종차별 반대 및 경찰개혁을 위한 시민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랐다. 김경희는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한때 오만하고 권력에 취해 있던 그의 얼굴에는 이제는 패배감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에게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의 오만함과 편견이 그를 파멸로 이끈 것이었다. 아유나는 법정을 나오며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와 함께 묘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했다. 그녀는 불가능해 보였던 싸움에서 승리했고 그녀의 승리는 단순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인권, 그리고 평등을 위한 모든 이의 승리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감한 투사이자 사회 개혁을 이끄는 리더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인종차별과 권력 남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시작한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아유나 멘데스는 승리했다. 김경희를 비롯한 불의한 경찰관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고 그들을 비호하던 경찰 조직의 어두운 그림자 또한 세상에 드러났다. 그녀의 용기와 지략은 단순한 개인의 승리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인종차별과 공권력 남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정의와 인권의 상징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재판이 끝난 후
아유나는 잠시 휴식기를 가졌다. 그녀는 몸과 마음의 피로를 풀기 위해 조용한 해변 도시로 떠났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고통과 절망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더욱 강인해졌다. 그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 휴식을 마친 아유나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인권 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쳤다. 그녀는 경찰 개혁을 위한 법안 마련에 참여하고 인종차별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힘썼다. 그녀는 수많은 강연 요청에 응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경찰 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아유나의 지휘 아래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다. 그들은 경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과 상담을 제공했다. 이 연대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선생은 아유나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료로서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원했다. 그들의 협력은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미켈은 아유나의 도움으로 과거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에게 알렸고 인종차별 반대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아유나와 함께 다양한 인권 캠페인에 참여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했다. 그의 변화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아유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나는 침묵하지 않는다였다. 이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책은 인종차별의 현실과 공권력 남용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으며 불의에 맞서는 개인의 용기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책의 인쇄 대부분을 인권단체에 기부하며 자신의 삶이 오직 정의를 위해 쓰이기를 바랐다. 시간이 흘러 대한민국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경찰 조직은 아유나의 싸움 이후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인종차별 교육이 강화되었고 공권력 사용에 대한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과거의 폐쇄적인 문화는 점차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문화로 바뀌어갔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아유나의 용기 있는 행동이 그 변화의 불씨를 지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다. 아유나 멘데스는 국제적인 인권 운동가이자 영향력 있는 법률 전문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유엔 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며 전 세계의 인권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정의와 용기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녀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으로서 사회의 편견과 싸워 이겨낸 살아있는 증거였다. 어느 날 저녁 아유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평온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이제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념을 따라 걸었고 그 길 위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책상에 놓인 자신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에는 당당하게 미소 짓는 아유나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불의에 맞서 싸울 힘을 줄 것이다. 아유나 멘데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인종과 차별을 넘어선 진정한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를 향한 투쟁의 상징으로 말이다. 그녀의 유산은 새로운 새벽을 열었고
자유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웠다.